여러분 안녕하세요. 귀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실기 전체 빠르게 훑어드릴 거고요. 굉장히 빨리 말합니다. 재생 속도 본인에게 맞게 설정해서 들으세요. 실기 시작하겠습니다. 좀 굵직하게 가도록 할게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오른쪽이 불편한 거예요. 침상에서 식사할 때 편한 자세는 항상 건강한 쪽을 먹게 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죠. 불편한 쪽은 지지해주고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건강한 쪽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으로 먹게 한다. 이게 답이 됩니다. 마비된 쪽을 지지하는데 뭘로?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항상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이동 변기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붙잡게 한다.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짚고 일어나게 한다. 대상자 약품 보관 방법. 안약이나 귀약은 상온에다 보관합니다. 상온이 몇 도냐 이런 거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뭐 어디서 그런 문제를 보셨는지 상온은요 보통 한 15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온이라는 것은 한 15도씨 정도이다. 그리고 실온은 뭐예요? 실온은 실내 온도예요.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너무 디테일한 질문 하셨는데 상온은 한 15도 정도이다. 그리고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고 했다. 가루약은요. 물에 녹여서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뭐 1ml 줘야 된다. 1cc 줘야 된다 했을 때 양이 적잖아요. 그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아시잖아요. 바늘 제거하면 1mm, 2mm 눈금 있으니까 물에 녹여서 이렇게 먹인다. 또는 뭐 숟가락으로 먹인다.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대상자에 관을 통해 영양 공급하는 게 위관 영양, 경관 영양, 비위관 영양입니다. 콧줄로 코에다가 줄 넣어가지고요. 위에다가 집어넣는 게 위관 영양이죠. 경관 영양. 관이 지나간다. 경관 영양이에요. 중요한 거. 영양액 따뜻하게 준다. 1분에 50cc, 50ml 이상은 주입하지 않는다. 설사하니까. 그리고 비위관이 콧구멍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윤활제를 좀 발라준다는 거. 항상 중요한 거. 영양액은요. 위장보다 높게 건다. 우리가 링거 맞잖아요. 그리고 뭐 수혈 맞잖아요. 사람이 여기 누워있으면 항상 내 몸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한 가지 뭐였죠? 소변 주머니였습니다. 소변이 우리 몸에 다시 흡수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방광 아래. 이 아랫배 아래에 있는 거는 소변 주머니고요. 뭐든지 다 몸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 몸을 타고 흡수되게끔 위에 있다. 귀에 염증이 있어 귀약 넣죠. 항상 중요한 거. 귀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요. 후상방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귀약은요 약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귀에 또 이게 차가운 게 들어가면요 막 메스껍고 오심이나 구토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귀 입구를요 잠깐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약 5분간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비인후과 가서 약 넣고 5분간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잠깐 이렇게 의자에 기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의 겉에 웨이도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귓속을 닦는다 하면은 무조건 요양보호사에서 틀립니다. 귓속을 닦는 것은 의료행위를 간주합니다. 귓바퀴를 닦는다, 웨이도를 닦는다, 귀의 겉을 닦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 깔죠. 그리고 문 안에 응급벨을 설치해서 응급 상황 시에 누를 수 있게 합니다. 조명은 밝게 한다. 항상 조명이 밝은 곳. 24시간 편의점처럼 불을 켜놓고 밝아야 되는 곳은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대상자 그 침상에서 똥 쌌어. 그거 닦을 때도 불을 밝게 했습니다. 왜? 어두우면은 제대로 못 닦으면 나중에 문제되니까요. 하지만 차분한 조명 이건 어디였어요? 임종시에 대상자가 죽었어, 임종했어. 그때는 조명을 좀 차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화장실은 밝게 한다는 거. 문턱은 없애야 되겠죠. 문턱이 있을 때 휠체어는 어떻게 됩니까? 문턱이나 울퉁불퉁한 바닥에는 휠체어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기억하시죠? 화장실 앞에 바닥에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놓으면 무조건 걸립니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선이 막 있다면 전선도 접선해서 딱 깨끗하게 안 보이게 한다.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 바지를 입을까 말까 막 움켜잡고 있어.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또는 회음부 쪽에 뭐가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돼요. 유치 도뇨관이 뭐예요? 소변줄을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소변줄 계속 꽂고 있는 게 유치 도뇨관이에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 아래에 둔다고 했죠? 사람 몸보다 아래에 있는 건 무조건 소변 주머니이다. 소변 양이나 색깔을 확인하는데 2시간마다 확인해요. 항상 체위 변경도 2시간마다 확인하고 뭔가 불편한 것을 2시간마다 확인합니다. 이 관이 만약에 꺾여 있거나 눌려 있다고 하면 소변이 안 빠지겠죠. 그럼 굉장히 배가 팽만되면서 아파요. 살펴줘야 된다.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우리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환 뭐 있었어요?
간, 심, 신, 갑부 있었죠? 이거 아직도 못 외우신 분 설마 없겠죠? 간, 간경화, 심, 심장부전, 심부전이죠. 또 신부전, 신장에 부전하다 또는 만성신부전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었어요. 얘네는 수분을 제한합니다. 이렇지 않는 한 뭐 돈요관 하고 있다고 또는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물 안 먹는 거 아니라는 거. 요양보호사는 절대로 유치 돈요관 넣고 빼고 방광세척 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 절대 하지 않아요. 대상자가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은요, 이게 소변이 잘 빠지는지, 줄이 꺾였는지, 눌렸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뭔가 불편하면 또 보고를 해야 되겠어요.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그고 알콜솜으로 소독한다. 이 소변 주머니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배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소변이 한 어느 정도 차면은 변기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알콜솜으로 닦아준다. 치아가 없는 대상자, 입안을 깨끗이 닦으려면요, 일단 차를 마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닦아줍니다. 어떻게? 위 닦고 아래 닦고 위 닦고 아래 닦아요.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닦는데요. 위는 윗니 그리고 윗 잇몸 닦고요. 아래는 아랫위 아랫잇몸이 아니라 잇몸 먼저 닦고 이를 닦으래요. 그리고 입 천장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은 혓바닥이죠. 볼의 왼쪽 오른쪽 안쪽을 닦아요. 그래서 위, 아래 그리고 볼따구니를 닦아주는 거예요. 윗니, 윗잇몸, 아랫잇몸, 아랫니, 입천장, 혓바닥, 볼 안쪽. 입안을 왜 닦아낼까? 치아가 없거나 연하장애, 삼킴이 장애가 있어 무의식 대상자 의식이 없으면 본인이 어떻게 입을 닦겠습니까? 또 살이 들리기 쉬운 대상자 양치하기가 힘들고 했죠? 입안 닦아냅니다.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혈우병이요. 피가 안 멈춥니다. 이런 경우 치실은요, 그 잇몸에 이렇게 실을 집어넣어서 짝짝 그 음식물 빼내다가 피가 납니다. 안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치실을 좀 주의해라 이겁니다. 여성 대상자 회음부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항문이 제일 마지막에 닦아라. 왜? 여기 여러분 보시는 생식기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여기 소변이 나옵니다. 요도가 있죠? 여기 질이 있어요. 맨 뒤에 항문이 있습니다. 이 순서로 닦아야 돼요. 왜? 항문에서는 똥이 나와요. 똥에는 대장균이 있어요. 대장균이 이 질이나 요도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도, 질, 항문 212 글자의 그 개수예요. 212 순서 또는 앞에서 뒤로 닦아라. 위에서 아래로 닦아라. 이런 말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요로 감염이 안 걸린다. 회음부 청결 시 수치심이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상자 스스로 하게 도와야 한다. 본인이 좀 할 수 있어. 그러면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해보세요. 시범을 보이고 하게 하는 거. 요양보호사는 그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지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대상자 본인이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거동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 거동이 불편하니까 목욕탕에서 목욕을 못하고 침상에서 목욕을 합니다. 어떻게 닦아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아요. 여러분 손을 놀지 마세요. 눈 닦아보세요. 코, 볼, 그 다음에 입이에요. 눈, 코, 입이 아니고요. 눈, 코, 볼, 입. 그 다음에 이마 닦고요. 그 다음에 귀 닦아요. 그 다음에 목 닦습니다. 아시겠죠?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요거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노래라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유방은요,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고요. 눈은 무조건 안에서 밖으로 닦습니다. 깨끗한 쪽을 먼저 닦아요. 눈곱이 있는 쪽과 깨끗한 쪽이 있다고 하면 깨끗한 쪽 먼저 닦는 거예요. 배는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여러분 사우나 가서 때 밀고 마사지 받잖아요. 배 어느 방향으로 닦아요? 마사지 그 세신 언니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잖아요. 왜? 장 꼬이니까. 항상 몸에 그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줘요. 이 팔이 있다고 하면은 팔 쪽에서 이 팔꿈치 쪽으로, 종아리는 종아리에서 허벅지 쪽으로.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이다. 혈액순환 잘 되려면 이 끝에서 안쪽으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는 거. 사이드에서 중심으로 닦아줍니다. 목욕 후 물을 마시게 하거나 우리 목욕탕 갔다 오면 바나나 우유 먹잖아요. 수분 섭취한다. 휴식 취하게 한다. 손발은 담그는데 한 10분 담근다. 10에서 15분까지 숫자가 맞아요. 따뜻한 물에 담궈서 손톱, 발톱 원래 딱딱한데 말랑말랑하게 하죠? 그러고 나서 잘라줍니다.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은데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잘라라.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그림으로 맞추시던지 글자로, 발톱은 일자로 또는 이런 일자 그림, 손톱은 둥글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손톱은 둥글어도 되는데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잘라라. 특히나 발톱 일자로 잘라야 되는 대상자,
당뇨병 환자였어요. 당뇨병 하면은 또 뭐 있어요? 발기부전, 운동하고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30분 운동한다. 여러분 다 연결하셔야 돼요.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입마건, 탈건 기억하시죠? 입힐 때는요. 마비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왼쪽 편마비야. 그럼 왼쪽이 마비 쪽이죠. 그러면 오른쪽이 뭐예요? 건강한 쪽이죠. 이렇게 써놓고 입마건을 쓰는 거예요. 입마건. 입을 때, 만약에 입을 때 물어봤어. 왼쪽 편마비야. 입을 때 어떻게 입냐? 입을 때 마건. 마비 쪽이 뭐야? 아, 왼쪽이구나. 그 다음에 건. 오른쪽이구나. 이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벗길 때는 탈건 또는 벗건. 탈건 하지 말고 벗건 하세요. 탈이시 건강한 쪽인데 여러분 또 헷갈리니까 벗건.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다. 그러면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야. 벗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벗건. 건강한 쪽 먼저이다. 건강한 쪽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럼 오른쪽. 그리고 나중에 왼쪽. 중간에 수액이 들어가든지 머리가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 입마건, 벗건 이걸 항상 써놓으세요. 그리고 건강한 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입히는 순서니까 일단 입마건을 적으세요. 왼쪽 편마비죠. 그러면은 마비 쪽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잖아요. 건강한 쪽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입힐 때는 입마건, 마비 쪽이 왼쪽이야.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럼 벗을 때는요? 여기 지금 수액 맞았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수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벗을 때는요? 벗건. 오른쪽이 먼저다. 그 다음에 왼쪽이다. 중간에 수액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입마건, 벗건 적어놓고 어느 쪽이 편마비인지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인지 적어놓으시면 돼요. 중간에는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지마비, 사지가 다 마비됐어. 이런 경우는요. 요양보호사가 어디 지지해요? 무조건 상체만 두 곳을 지지합니다. 하체는 지지할 게 없어요. 대상자 앞에 서고요. 대상자 손 꺾이지 않게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립니다. 상체 어디 두 군데 비쳐요? 목 밑에. 사지마비는 목을 못 가눠요. 목 밑에 하나 받치고 또 어디? 이 손을 가슴에 모으잖아요. 그 부분을 받치고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깨 밑 또는 모은 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체 두 군데 목에다 손 놓고 또 하나는 어깨 밑. 모은 손을 이렇게 밀치면서 일어나는데 이때 다리 넙다리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골절되지 않도록 다리를 잘 펼치고 일어난다고 했어요.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일으키고요. 몸통을 편하게 돌려 앉힌다. 이것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는 상체를 두고 지지한다. 그래서 중요해요.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어떻게 해요? 서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머리 돌리죠. 팔 꺾이지 않게 팔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지해요?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지지하죠. 상체는 어깨 지지하고 하체는 엉덩이 지지해요. 그리고 자세 옮긴 다음에 편안하게 받쳐준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파토리 다 똑같아요. 편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힐 때 일어날게요 설명하고 그쪽에 서고 손 가슴 위에 올려놓고 마비치기 위로 항상 건강한 쪽이 아래라고 했어요. 상체는 어깨 지지해, 하체는 넙다리 지지해 돌려 눕히고 나서 편하게 하는데 한쪽이 건강하죠? 한쪽 팔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이겁니다. 식사 도울 때 사례 예방하려면요.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긴 게 오히려 사례가 안 걸린다. 먼저 목을 축이래요. 말 시키면 사례 걸리니까 말 시키지 말고요. 또 앉아서 먹을 때 그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래요. 우리 식탁에다 팔 올리면 예의 없다 하지만 이런 대상자들은 그래야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가 된다. 식탁의 윗부분이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배꼽이면 여러분 본인의 배꼽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낮습니다.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정맥주사 맞는 대상자 어떻게 도와요? 주입속도 적절한지 보고요. 다 끝났어. 눌러주죠. 비벼주지 않아요. 왜? 피 먹으니까. 피멍 예방을 위해서 눌러준다.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보고합니다. 무조건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해요. 소변이 이상해. 대변이 점액성이야. 무조건 보고한다는 거. 스스로 화장실을 못 가. 어떻게 해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게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어야 되고요. 안전 손잡이를 잡아준다. 화장실은 항상 조명을 밝게 한다고 했어요. 차분한 조명은 임종시라고 했습니다. 응급벨을 설치합니다. 어디다? 문 안에. 또 보기 모르는 거예요. 문 밖이라고 하죠. 문 밖에 언제 나와서 벨 누르고 있어요. 문 안에 있어야겠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18번 휠체어를 탄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 바닥이 턱이 있고 울퉁불퉁하면은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 내려온다. 그래야 속력이 주니까요. 내려갈 때 이렇게 비탈진 길을 내려갈 때 휠체어 이렇게 뒤로 돌려야겠죠. 요양보호사가 뒤를 흘끔흘끔 보면서 마이클 잭슨처럼 가는 거 내려갈 때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요. 뒤로 가서 앞으로 나옵니다. 휠체어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기억하시죠? 턱에서 내려갈 때는요. 뒤로 돌린다. 그리고 턱에서 내려갈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턱은 일단 앞바퀴를 들어 올려. 내려가는 것은 뒤로 돌려. 이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가파른 내리막길. 가파른 하면은 경비가 지그재그라고 했고요. 내리막길은 뒤로 돌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으면 되겠습니다. 접는 순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랬죠? 야 그만 만나자. 접자. 야 잠반에나 18. 잠발 18. 접는 순서죠. 잠금장치를 잠굽니다. 여기 잠금장치 어디 있잖아요. 잠그고요. 발 받침대 접어요. 그리고 나서 시트 가운데로 여기 접혀져요. 들어 올려요. 그리고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점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잠금장치 잠그고요. 발 받침대 접고요. 시트 들어 올리고요. 팔걸이는 모아 접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뭐가? 접을 때. 펼 때는 항상 잠금장치 먼저라서 잠8시예요. 잠8시 발은 없어집니다. 편마비 대상자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올 때요. 무조건 상체만 부축합니다. 어깨랑 몸통 부축해요. 뭐 허벅지 부축한다 이러면 땡 틀렸어요. 건강한 손으로 바닥 짚게 하고 뭐 알아서 내려오게 합니다. 보행기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아픈 다리랑 보행기는 무조건 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트 건강한 다리 순서다. 한쪽 다리가 아파. 보행기랑 세트로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간다. 근데 둘 다 아파. 그럼 보행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한 다리 그냥 상관없다. 보행벨트 보행기는요. 환자의 불편한 쪽 뒤쪽을 보조합니다. 뭐 뒤쪽 벨트를 잡는다 뭐 뒤에 있는다 이거예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지건마 적으셔야 되죠. 올라갈 때는요. 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 다리. 오른쪽 편마비예요. 마비 쪽이 오른쪽이야. 그럼 건강한 쪽은 왼쪽이야. 이렇게 쓰셔야죠. 그럼 올라갈 때는 지건마, 지팡이, 왼쪽, 오른쪽. 이게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때는 올지건마. 내려갈 때는 지마건.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마비다리. 마비다리가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적어놓고 하세요. 지팡이 위치는요. 건강한 쪽으로 짚어요. 아픈 쪽으로 짚어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짚습니다. 15cm 짚어요. 이렇게 오른쪽 발가락, 새끼발가락 여기서 15, 이 정도의 지팡이를 짚습니다. 항상 지팡이는 건강한 쪽에 짚는다는 거. 아픈 쪽으로는요. 지팡이는 고소하고 연필도 못 잡습니다. 지팡이 그 바닥 끝에 고무 상태 확인해라.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이렇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요.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이나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하래요. 등에 넣거나 엉덩이에 넣어서 이거 바람 빠졌는지 본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작동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척추 고정판 순서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고정하는 거죠. 무릎, 엉덩이와 여기 손목, 그 다음에 위팔, 여기 어깨, 여기를 고정합니다. 이 척추 고정판이에요. 대상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고정판을 사람 밑으로 집어 넣는다는 거. 자세 변환용 쿠션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커버를 분리해서 세척 소독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집에 있는 쿠션하고 마찬가지예요. 마찰이 적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돼요. 미끄러져야 한다 하면 틀려요.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겠고요. 지퍼가 좀 안 보여야 돼요. 지퍼에 또 살 닿으면 욕창 생기니까요. 감염 예방하는 법. 혈액은요. 찬물 먼저 그 다음에 더운 물.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혈액은 단백질이에요. 더운 물로 가면은 얼룩이진다. 그래서 무조건 찬물로 핏기를 빼고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또는 중성세제로 닦는다는 거. 혈액이나 체액은 무조건 찬물이 먼저입니다. 흡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가래나 분비물들을 호스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가래를 제거하는 것으로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있죠. 몸에 구멍 뚫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흡인병, 이런 병은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하게 닦습니다. 한 번 이상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은 닦아야 된다.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닦아라. 물에 카테터를 비벼 씻는다. 보통 일회용 카테터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고무 이 줄이 카테터예요. 이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물에 뭐
담궜다가 제거한다,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죠. 이 고무 제품은요, 또 쌀물이에요. 15분 이상 끓인 다음에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리래요. 이게 삶는 건 괜찮은데 그늘에 말리라. 햇볕에는 또 안 된다는 거. 배설물이 묻은 우유는 별도로 세탁한다. 변이 묻었어. 그러면 별도로 세탁한다가 있어요. 부분 세탁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래가 묻었어. 분리해서 세탁합니다. 수해가 발생했어. 전기 사고 조심해라. 가스 누출을 예방해라. 시간 간격 두고 하나씩 플러그 써야지 한꺼번에 닫혔다가는 또 이렇게 누전된다. 차단기를 필요하면 내리고 가스 밸브 다 잠그고 쓰고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전기 제품 막 바로바로 쓰지는 않는다. 태풍 났어. 침수가 우려되면 지하에서 나온다. 실내에서는 창문을 모두 닫고 잠근다. 차량 이동 중이면 속도를 줄인다. 지진 났어. 일단 머리 보호해야 되니까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다 끝나면은 출구를 확보한다. 밖으로 나가야겠죠. 계단을 이용하지 엘리베이터 쓰지 않아요. 넓은 공간으로 도망가라. 정전 났어. 이런 전기용품 사용 자제하고 복구됐어도 갑자기 쓰면 또 스파크 튀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꽂는다. 시간 간격 두고 천천히 써라. 전기사고, 접지용 3핀 플러그, 의료기구. 이게 접지용 3핀 플러그가 이렇게 핀이 3개입니다. 여러 개의 전기 코드 꽂지 않는다. 보호용 커버, 이런 거 씌워놔야 이게 물 안 들어가겠죠. 수확한 후에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해서 먹어. 그러면 더 맛이 좋아. 후숙 과일이에요. 후숙, 나중에 숙성시킨다. 망고, 바나나. 저 얼마 전에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시켰는데 새파란 바나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먹기나 하겠어? 했는데 베란다에 한 3일 놨더니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후숙 과일이에요. 낙상은 위험한 대상자. 여러 종류의 약물을 먹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잘 넘어집니다. 어지럽기 때문이에요. 기립성 저혈압도 많이 생기고요. 관절염 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약도 많이 먹어. 이런 경우에는 더 잘 다친다.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낙상이 뭐예요? 이렇게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게 낙상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고 약 많이 먹는 사람, 운동장애나 심장질환, 빈혈, 눈이 잘 안 보여. 그럼 더 잘 넘어지겠죠. 환경적으로는요, 집안이 너무 막 바닥에 뭐가 많아.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바닥이 미끄럽고 문턱도 있고 조명도 어둡고 침대가 너무 높고 신발도 안 맞고 이러면 안 좋다는 거. 침대 높이를 낮추거나 침상 난간을 만들거나 그 침대 아래 이불 깔아놔야겠죠. 또 음주하고 이런 사람들 잘 넘어지고 잘 다칩니다. 균형 감각이 부족했을 때 근력, 근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육 키우려면 일단 걷기 하셔요. 고혈압 너무 중요하죠? 그냥 전 국민이 고혈압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염 저지방 시기를 먹어라. 칼륨이 많은 찐 고구마, 시금치 이런 게 혈압을 낮추기 좋다. 바나나도 혈압 낮추기 좋습니다. 칼륨은요, 몸에 있는 염분을 빼내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 칼륨 먹어라 합니다.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랑 먹지 말아라. 이런 거 기억하시죠? 약물 효과를 너무 과도하게 올릴 수가 있다.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나 봐요. 대리 처방.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가지고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하죠. 이건 무슨 지원 서비스입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개인 활동 지원이었어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리 처방하는 거. 장보기는 뭐라 그랬죠? 일상생활이었죠? 장보기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 장보기예요. 치매 대상자.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요즘에는 몇 킬로 이상 달리면 자동으로 잠기긴 하는데 안에서 문 열고 뛰어내리면 큰일 나니까. 치매 대상자가 흥분했어. 서랍에 물건을 꺼내 성클어 놓는다. 그랬을 때는요. 그냥 주의를 환기합니다. 몇 년 전에 딸이 죽었는데 치매 대상자가 자꾸 내 딸 왜 안 오지? 이러면은 내일 올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TV 프로 함께 볼까요? 귀요보 유튜브 들으면서 같이 공부할까요? 주의를 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주 기억하시나요? 반복 행동, 치매 반복 행동은요. 주의를 환기합니다. 자주 기억하시죠? 주의력 결핍 대상자는요. 자극을 피해야 된다.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만 봐. 왜 쳐다만 봐? 먹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먹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 고구마 맛있어 이러면서 비누 먹어요. 어떡하죠? 이거랑 같이 바꿔 먹을까요? 하면서 과일이나 초콜릿을 교환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먹는 걸 뭐라고요? 이식증. 다를리 먹을 식 다른 걸 먹는다. 먹는 게 아닌데 먹는다. 이식증. 그래서 왜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이렇게 병따개 그런 것도 붙여놓으면 안 된다. 먹는 건 줄 알고 먹으니까. 나중에는 그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치매 대상자 수면을 도울 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수면도 돕지만요. 매일 7시 일어나던 치매 대상자가 9시, 10시가 돼도 안 일어나요. 어디가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거.
낮잠 자지 않게 합니다. 정말 낮잠 많이 자요. 그럼 밤에 또 안 자거든요. 밤에 안 자면 낮에 또 졸려서 낮잠 자거든요. 밤에 깨고 다시 못 잔다고 하면은 따뜻한 우유 한 잔 주고요. 너무 배고프다 했을 때는 공복에 잠 안 오니까 따뜻한 우유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가 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치매 대상자가 자다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면 배가 아플 수 있죠.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는 옷이 젖었는지, 똥매인지 오줌말인지, 뭔가 회음부가 불편한지 모든 것을 다 확인해야 돼요. 신체적인 욕구를 일단 사정해야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 손수건 없어졌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가 없어졌다 하면은 같이 찾아볼까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게 답이고요. 사놨다가 또 여기 있네요 해도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욕을 합니다. 뭐예요? 파괴적인 행동이 될 수 있겠죠? 그 욕하는 그 대상자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엄마가 맨날 아빠만 보면은 욕하고 난리나. 그럼 둘이 떨어뜨려 놔야 돼요. 석양증후군 치매 대상자. 석양증후군요. 주의 환기도 필요하지만 석양증후군은 뭐예요? 석양이 지면은 캄캄해지면은 대상자가 뭔가 배회를 하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요. 밤이 아니다. 지금은 낮이다. 이것을 연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칩니다. 밖에가 안 보이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환하게 켜요. 그러면 낮은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안정된다. TV를 켠다. 근데 여기서 또 큰 소리를 켠다 하면 틀리잖아요. 그리고 뭔가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어떤 대상자에게나 다 맞는다. 좋아하는 반려동물 우리 싱싱이 코코와 시간을 보내게 한다. 좋죠. 낮에 따온 감 맛있는지 먹어볼까요? 치매 대상자 사랑 줘야 된다고 했죠. 함께 있어줘야 돼요.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함께 있어준다. 또는요. 뭐 치매 대상자 배회한다 그러면은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어디다? 실내에다가.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집안에서 방황하라 이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했어요. 이거 누구 피해준 건 아니고 본인이 그냥 본인 바지 벗긴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옷을 입혀준다. 내 엉덩이 만졌어, 가슴 만졌어. 이럴 때는 단호하게 하지만 본인이 뭔가 노출할 때 자기가 이게 뭔가 아프고 불편해서 바지를 벗을 수 있거든요. 입혀줍니다. 또는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소리 지르지 않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아요. 단호한 거는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이에요. 이해시킬 수 없어요. 왜? 라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왜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왜라고 하면은 그때 왜 그랬어요? 그 행동 왜 했어요? 그러면은 나빴던 걸 다시 기억하니까 안 좋다는 거. 치매 대상자는 사랑을 줘야 된다. 치매 대상자 식사 어떻게 도와요? 음식 온도 확인해야 돼요. 5살짜리 애기 밥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괜찮은지. 생선 가시는 또 애기들처럼 발라줘야 되잖아요. 앞치마 입힙니다. 옷에 줄줄 묻히니까요. 턱바지 아니고요. 앞치마. 졸려합니다. 식사 주나요? 안 줘요. 왜 살에 걸리고 기도 흡인되니까. 차라리 나중에 컨디션 좋을 때 먹인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줍니다. 왜? 밥 먹고 있는 사실도 잊어버려서 숟가락이라도 무거우면 나 밥 먹고 있었지? 이렇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으면 바로 밥 먹을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야지. 밥 하나 갖다 주고 국 하나 갖다 주고 그러다가 막 뒤고 깨고 하니까 자리를 비우지 말아라. 치매 대상자가 밥 안 먹어.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해야죠. 의료진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하던지 뭔가 안 좋으면 보고합니다. 체중 감소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의료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유가 없이 그냥 안 먹어. 그러면은 잘 먹여야겠죠? 걸쭉한 고열량의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요즘에 뭐 유동식 있잖아요. 그리고 파는 것도 있잖아요. 치매 대상자 거주 공간 밝게 야광 테이프를 붙입니다. 어디에? 위험한 곳에. 난간, 출입구, 계단, 난로요. 비슷한 색은 구분을 못한대요. 밤에도 화장실은 항상 24시간 편의점처럼 밝게 해둬야 된다. 위험한 물건은 치워야 돼요. 그리고 막 그 세제를 먹을 수도 있고 농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거는 그 근처에 놓으면 안 돼요. 애기들 왜 다 입으로 가져가죠? 똑같아요. 애기라고 생각하세요.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하고요. 문은 동그란 문이 좋았어요. 막대형이 좋았어요. 막대형이 좋았습니다. 안에는 못 잠그게 해야 돼요. 안에서 잠그면 문짝 뜯어야 되니까. 침대를 벽에 붙이고 두꺼운 요를 침대 밑에 깔아줍니다. 침상 난간을 올리던지 그 침대에서 떨어져도 그 요를 깔아준다.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수도 그 온수 뜨거운 쪽은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으면은 장기 기억 속에 빨간색은 뜨거워 위험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해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절연체래요. 치매 대상자 점심시간 지났는데 계속 밥 줘 하면은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조금 있다가 간식 드릴게요. 그리고 뭐 간단한 걸로 좀 주고요. 빈 밥그릇 보여주면서 식사하셨는데요. 이렇게 하고 달력이 동그라미 쳤네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드셨잖아요. 드셨잖아요.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드셨잖아요. 이렇게 종용하지 않는다는 거. 치매 대상자 흥분합니다. 때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난폭 행동이죠. 아유, 이해합니다. 다독다독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 그만하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치매 대상자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대상자나 눈높이를 맞춰야겠죠. 치매 대상자 약물 부정이 나타났다. 그 메모에서 병원에 가져갑니다. 재가 대상자 외출 시에 동행,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외출해야 됩니다. 이런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은 진압력을 강화시킨다. 2인 6 인지자극 프로그램은 60분 이상 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죠. 그래도 귀호보 따라오면서 여태까지 공부하신 분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국시 막판에는요 천천히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만 딱딱딱딱 짚고 전체를 훑어야 돼요.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 돕는 법, 복부를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합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요. 수치스러우니까요. 바지를 내리고 나서 덮는 게 아니라 내리기 전에 다 덮고 나서 바지 내리는 거예요. 무릎 덮개 같은 걸로. 배변하고 나서 어디를 닦아요? 항문이 맨 마지막입니다. 대장균 때문이죠. 주변은 TV나 음악을 틀어놔요. 왜냐면 내가 똥 싸려면 사실 힘주고 방구 뿡뿡 나오는데 창피하단 말이에요. 주변이 시끄러워야 편하게 싼다. 침대를 올려줘서 이게 상체를 올려줍니다. 여러분 힘 주려면은 상체를 올려야지. 누워서 힘 줘보세요. 힘이 들어가요? 누워서 똥을 어떻게 쌉니까? 대변에 점액질이 있어 보고해야겠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법. 이동변기가 뭐예요? 이렇게 의자처럼 생겼어요. 여기 이 안에 변기가 있습니다. 일단 팔걸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이다.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어야 된다. 배설 열어오면은 미지근한 물을 뿌려주면은 뜨끈뜨끈하니 매렵다. 또 이동변기 배설물은 즉시 처리해야지. 방에다 그거 놓으면 냄새 심합니다. 환기도 해줘요. 우리 환기 뭐 2-3시간 간격으로 10에서 30분 동안 한다. 기억나시죠?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면요 이게 조금 쿠션 역할을 해서 소리가 덜 난다. 그런데 그 화장지 좀 아깝잖아요. 음악 틀어주세요.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면 더 좋겠다는 거.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요. 안 미끄럽게. 이동변기 밑에 까는 거예요. 또 옆이다 그러면 틀리고요.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는 같게 한다. 같거나 오히려 이 이동변기가 더 낮으면 편합니다. 이동변기는 매번 세척해야 돼요. 매번. 이거 매번 이거 세척해줘야지. 이거 냄새 어쩔 거예요. 대상자의 눈에 안약 넣을 때 안약 어디다 넣어요? 요 밑에 요 안에다 넣습니다. 안약은 이 위에서 한 1cm 높이에서 딱 넣어주고 안연고는 여기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2cm 쭉 짜줬죠? 하부 결막낭 중앙이다. 하한 겁니다. 여기입니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 기저귀를 어떻게 해요? 내가 힘으로 다 하려면은 손목이 나가요. 옆으로 눕히고 기저귀 차고 똑바로 눕힙니다. 대상자가 이제 자꾸 실금하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 힘드시죠? 저 그냥 기저귀 할게요 이랬어요.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 보게 하는 게 좋다.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이다. 기저귀 차면은 욕창 생기니까. 잔존 기능 능력이 떨어지니까 기저귀 썼다 해도 수시로 또 간이 변기를 대줍니다. 기저귀를 자꾸 샌다고 하면은 체위도 변경해주고 좀 세지 않게 지지해준다. 대상자 머리 손질법. 손가락으로 마사지하지 손톱은 아니에요. 이게 침대가 있잖아요. 대상자 머리를 이렇게 가상자리로 옮깁니다. 그래야 머리를 감기니까요. 가장자리에 반드시 눕힌다. 방수포는 어깨까지는 깔아줘라. 린스 따뜻한 물로 헹구지 차가운 물로 헹군다. 이런 보기 틀렸죠? 머리 감을 때 따뜻하게 해야 되고 춥지 않게 해야 되는데 따뜻한 물로 헹굽니다. 머리카락은 드라이로 말리는 거예요. 젖은 상태에서 빗으면 머리가 안 빗겨지고 엉켜요. 말리고 빗어라. 두피에서 모발적으로 빗질하죠. 당연히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두피에서 모발적으로 하지 아래서 위로 어떻게 빗질을 합니까? 엉켰어. 물 조금 발라서 빗긴다. 피부가 건조해. 발을 관리할 때는요. 보습해주는 거죠. 로션 발라준다. 면역말이 좋다.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잘라라. 뜨거운 물로 조격합니까? 건조해요. 그냥 적당한 따뜻한 물이요.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 또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무조건 보고하세요.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 세면을 돕는 방법. 스스로 못하니까 시켜줘야겠죠. 코털은 잘라줍니다. 이게 그렇게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많이 나올 일이에요? 요양보호사는 그 대상자의 코털을 정리해준다. 자른다. 그리고 눈곱이 있는 눈 먼저 닦아요? 없는 눈 먼저 닦아요? 깨끗한 눈 먼저 닦아요. 눈은 항상 안에서 밖으로 닦아줍니다. 면봉으로 귀의 겉을 닦지 속은 안 닦아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는 거 아시죠?
대상자의 의치관리, 틀니입니다. 일단은요, 틀니는 비싸요. 그래서 파손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잇몸이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잘 때 빼고 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칫솔에 의치세정제를 묻혀서 닦아도 되고 또는 찬물에 담가둡니다. 의치를 세척한 후에는 빼고 자야지 잇몸 압박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의치를 낄 때도 항상 위쪽부터 낍니다. 위에 끼고 아래 끼고 뺄 때도 위쪽 빼고 아래쪽 빼는 거예요. 상악은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자를 끼워준다고 생각하세요. 그 위에 낄 때는요, 두 개의 손으로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딱 껴주고요. 아래쪽은 검지 하나로 그냥 띡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분실 방지를 위해서 정해진 곳에 놔야겠죠. 그리고 변형 방지를 위해서 찬물에 담가 놓고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빼고 자야겠습니다. 한 6, 7시간 빼고 잡니다. 화재가 발생했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기억하시죠? 그리고 소화기는 어느 쪽으로 써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반대 방향,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쏩니다. 왜? 여러분 선풍기 틀어보세요. 바람 나한테 오는데 여기다 소화기 쏘면은 그 소화기 분말 내 얼굴에 다 쏟아지잖아요. 등지고 쏴야지 바람에 의해서 오히려 더 불도 잘 꺼진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 기다리세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죠. 한쪽 손만 짚고 쭉 나가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 엘베 타나요?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베 타고 가다가 전기 끊기면 뚝 떨어집니다. 당뇨병,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혈당 올라가죠? 그때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무리한 운동하지 마시고요. 저혈당에 주의하세요. 혈당 수치가 높으면 운동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약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세요. 뭐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미역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국가고시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침구 관리. 재봉선이 없고 침대 커버 수시로 세탁해 주세요. 의사소통할 때 눈을 맞추세요. 잠이 덜 깼어. 그랬을 때는 똑똑똑 소리를 냅니다. 무조건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면은 자다 눈 떠서 벌떡 놀랄 거 아니에요. 일단 소리로 귀여보님 일어나셨어요? 굿모닝 귀여보님 이렇게 또는 똑똑똑 소리를 내줍니다. 제가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줬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함께 교환하러 갈까요? 뭐 휠체어를 타고 가던 지팡이를 짚고 가던 같이 갑니다. 나 전달법 속상해요. 걱정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어가 I입니다. 그래서 I 메시지라고 하죠.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합니다. 나에게 미친 영향. 제가 식사하신 거 설거지하러 오면은 밥풀이 이렇게 딱딱하게 붙어 있어요. 물을 좀 버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좀 힘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어르신이 이거를 물을 안 부니까 제가 힘들어요. 이게 아닙니다. 주어가 항상 내가 돼야 된다는 거. 남자친구가 전화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이제 애정 식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야, 자기가 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 좀 걱정되더라. 나 좀 심란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 옷이 젖었는데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다 감기 걸리실까봐 저 너무 걱정돼요. 이러다 건강 해치시면 어떡해요? 건강 나빠지실까봐 걱정돼요. 내가 네 걱정해 준다는데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의사소통할 대상자, 짧은 문장, 그림판, 실물, 문자판, 뭔가 이해가 안 돼. 이력장애 대상자예요. 짧게 천천히 얘기해야 된다면은 이해력이 뭔가 부족하다.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며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게 공감이다. 상대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을 이해해야 돼요. 알아먹어야 돼요. 그게 공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외롭네 했을 때 공감은요. 그러시군요. 이거예요.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시각장애 눈이 안 보이면 정면에서 얘기해야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거기 오른쪽 3시 방향에 휴대폰 놨어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해야지 그쪽 저쪽 이런 지시대명사를 쓰면 모릅니다. 접촉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 돼요. 안 그러면 깜짝 놀래고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보다 반보 정도 앞으로 팔을 끄는 듯한 리드하는 자세가 좋다. 뒤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뒤쪽은 보행기, 보행벨트 보조할 때이다. 응급처치의 원칙,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하는 거지 연장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장자보다 오히려 우리 배운 우리가 더 잘 알아요.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었어. 코와 입은 숨 쉬는데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사망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하다. 응급처치 교육 받은 사람 또는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하고요.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않는다. 뭔가 골절이 입었어. 골절이나 외상이 있어. 움직이면 복합 골절이 생겨요. 더 많이 다칠 수가 있다. 또 뭔가 화학약품을 먹거나 다쳤어. 이 약품 가져가야 돼요. 의세척을 할지 구토를 할지 약병을 보고 결정합니다. 전문 의료인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 계속해야 돼요. 대상자가 죽었어.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응급처치해야 됩니다. CPR을 하던지요. 심폐소생술이요. 심정지 대상자, 심장이 정지했을 때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 모두 물러나세요. 이거는 뭐예요? 리듬 분석할 때죠. 모든 기기는 전원을 먼저 껴고 패드를 부착합니다. 어떻게? 3, 2,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에 붙인다고 했어요.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리듬 분석하고요. 시행합니다. 패드 부착,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또는 왼쪽 중간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아래 똑같은 말이에요. 안전벨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순서이다. 오른쪽, 왼쪽. 제발 맞추세요, 여러분. 3, 2, 오른쪽, 왼쪽. 리듬 분석 2분 간격이다. 분석 중입니다 하면은요. 모두 물러나세요. 손을 떼야 되겠어요. 자동 심장 중격기 패드 부착 위치 어디라고요? 오른쪽, 왼쪽. 3, 2. 오른쪽이 3글자, 왼쪽이 2글자. 오른쪽 빗장뼈, 왼쪽 중간 겨드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 심폐소생술 단계는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들기죠. 반응을 확인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죠. 그 다음에 심폐를 소생하는데 가슴을 압박하는 게 심이에요. 30대. 그 다음에 기도 유지. 고개 턱을 똑바로 듭니다. 그 다음에 10초 이내에 2번 불어요. 이게 바로 심폐소생술이라는 거. 임종. 사후강직은 2시간에서 4시간 후부터 시작되니까요.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좀 바르게 잡아줍니다. 가루약은요.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서 녹여서 먹거나 바늘 제거한 그 플라스틱 주사기 있잖아요. 거기 미리 써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합니다. 안녕고 3글자, 안약 2글자죠. 안녕고는 움직여줍니다. 안약 넣고는요. 눌러주는 거예요. 어디를? 눈과 눈 사이 여기 있죠. 여기가 비루관이에요. 여기를 눌러줍니다. 안녕고 어디다 넣어요? 안약 안녕고 다 여기다 넣습니다. 이 아래.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하안검 또는 아래 결막낭. 여기에 넣는데 안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는 처음에 연고를 열면은 그 막 끈적끈적하게 나오면 거즈로 짜 버리고 그 다음에 2cm 정도 쭉 짜 넣어준다는 거. 그리고 이 눈 감고서는 움직여서 골고루 약에 퍼줘야겠죠? 안약은요. 이 눈에서 1, 2cm 위에서 투여를 한 다음에 여기 비루관 좀 눌러줘요. 가볍게. 그래야 코 안으로 약이 안 들어간대요. 이 정도. 안녕고를 눌러준다. 이러면 감쪽 같지만 안녕고 움직여주는 거였어요. 여기 왜 글씨가 가려져 있을까요? 휠체어에 있는 대상자 침대로 옮기려고 할 때 일단 요양보호사가 힘들어가죠. 무릎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줘. 미스코리아 자세. 안녕하세요. 규호보입니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꼿꼿이 펴니다. 중심을 낮게 합니다. 기저면을 넓히죠. 발을 왼발 오른발 또는 앞뒤로 하고요. 지지면을 넓힌다. 그거예요. 제가 이걸로 가렸네요.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을 가까이 잡는다. 보통은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 여기 있죠. 허리 여기 있죠. 여기서 힘을 주라는 얘기예요. 허리와 가슴 사이에서 여기서 힘을 줘야지. 그리고 큰 근육을 사용해야지 안 아프다. 손가락으로 깔짝거리는 것보다는 손바닥 오히려 이렇게 몸통에서 힘을 줘라.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그래야지 다치지 않는다. 진압력장애 대상자와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숙한 것을 자주 얘기하고 자주 반복한다. 이름을 잘 기억 못하니까 물품에 이름을 붙인다. 일관성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뭐를 자주 인식시킨다? 익숙한 거.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나는 규호보 이런 것을 인식시킨다는 거. 진압력장애자는요. 뭐 선망 대상자, 치매 대상자에게 다 옵니다. 시간이나 장소, 환경을 잘 몰라요. 지금 몇 시인지, 지금 몇 월인지, 여기 어딘지, 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게 진압력 장애자예요. 대상자 여가활동 요형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영화 보고, 연극 보고, 음악회, 전시회 이거 다 사교 오락활동이에요.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보는 건 사교 오락활동이다. 텃밭 가꾸는 거 소일활동, 식물 가꾸는 거 소일활동이죠. TV 보고 신문 보는 거 소일활동이에요. 종이 접고 퍼즐놀이 하는 거 소일활동이다. 가족 중심의 활동 소풍, 대화, 나들이, 나머지 다 자기개발,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요양보호사 공부하기, 국가고시 따기 다 자기개발.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는 사교 오락활동. 모르겠는 거 자기개발. 치매 대상자 요실금 나타날 때 어떻게 하냐? 일단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정합니다. 화장실이 가까워야 덜 싸니까요. 배뇨 훈련은요. 낮에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한다. 가능하면 기저귀는 사용한다? 않는다. 왜? 최후라. 우리 엄마 계속 기저귀 사용하게 하고 싶어요? 대상자 우리 엄마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든지 기저귀 안 쓰고 버텨보고 싶잖아요. 야간에는요. 수분 섭취를 조금 제한은 해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이에요.
야간에만요. 배뇨 후 치골의 상부를 눌러줘서 오줌을 쭉 짜준다. 방광을 확실하게 비워준다. 야간에 화장실 가기가 좀 위험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이동식 변기 그 의자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침대 옆에다 놓고 씁니다. 대상자가 넘어져서 골절이 의심된다. 어떻게? 무조건 움직이지 않아요. 부목으로 고정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얼음찜질 해준다. 이게 답이에요. 움직이면 다칩니다. 119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부목해야 돼요. 얼음찜질 해야 됩니다. 보통 한 2, 3일 합니다. 원래는요. 뭐 24시간 얼음찜질 했는데 붓기가 빠질 때까지는 얼음찜질. 그 다음부터는 따뜻하게 찜질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메라비언의 법칙. 외모가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가.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가 옷차림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됩니다. 파자마 입고 가지 마세요. 몸빼바지 입고 가지 마세요. 전문가같이 안 보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 시각적인 요소. 아, 우리 어디 면접 갔어. 외모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사실. 얼굴, 표정, 그 옷차림, 그리고 뭐 태도나 자세가 55%를 먹고 들어간다. 청각적인 요소, 음성 38%, 크기, 억양, 속도 이 두 개 더하면 뭐예요? 93%. 생긴 거랑 목소리가 그냥 다 먹고 들어간다. 나머지가 내용이래요. 내용 들리지도 않겠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법, 비언어적,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뭐 표정이나 태도겠죠. 적절하게 짓는 미소, 오케이. 희미한 미소? 아, 이거 안 된다. 약간 대상자를 향해서 기울인 자세 좋다. 지나치게 머리 끄덕끄덕끄덕 하면은 좀 이상하죠?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좋다. 몸을 앞으로 구부리지는 말래요. 약간 기울이기만 하래요. 적절한 시선 좋아. 시선 고정, 부담스러워. 크지 않은 목소리.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초기에는요 주제가 자꾸 바뀝니다. 요거 하다가 우리 콩나물 다듬어 주실래요? 수건개 주실래요? 계속 그냥 바뀝니다. 이름 부르는 게 좀 어렵다. 좀 뭔가 우리 그 단어가 기억 안 나잖아요. 연예인 이름 생각하려 해도 걔 누구지? 아 요즘에 저기 그 배우 있잖아. 저기 접종 맞고 시력이 안 보여서 라디오 하차이 때문에 강서구 이름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다. 초기에는요, 집중력이 높은 시간과 떨어지는 시간대가 있는데, 높은 시간대를 파악해서 대화를 하래요. 충분히 대답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치매 중기는요, 명칭 실어증이에요. 저거, 컴퓨터, 핸드폰, 이 말이 너무 안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좀 얘기가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이 정도. 그래서 이름표를 좀 붙여줘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치매 말기는요, 말을 못해요. 그나마 더듬어서라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언증, 말을 못하니까 상대가 말하는 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서 합니다. 앵무새처럼 말해서 그래서 말기예요. 낮은 톤으로 다정하게 천천히 분명히 얘기하고요. 응답을 안 해도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말을 못한다고?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오늘 대상자님, 오늘 어르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 이만 오늘 가볼게요. 뭐 청소했어요. 듣거나 말거나 못 알아들어도 얘기를 하면 또 알아듣잖아요. 얘기를 하면 또 듣고는 있기 때문에 그냥 내 할 일은 해야 된다. 응답 안 하고 리액션 없어도 나는 계속 얘기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말을 빨리 했잖아요. 속도가 빠르신 분은 재생 속도에서 늦게 하시고요. 이것도 또 나중에는 느리다 하시는 분은 또 빠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